원래 일본이 이제 저기 만주를 점령을 하고 앞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한쪽은 그 러시아 쪽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강대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맞서서 싸우기는 어렵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자원을.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걸 확장하는데 이제 결국 그것을 이루려면은 이제 보급로가 지금 이란처럼 석유 보급로가 이제 일본으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미국과 그 동남아에서 그걸 막아버리니까 결국 일본이 이제 이 보급로를 말하자면 뚫어야 되는데 이 보급로의 근원이 되는 이 미국 본토를 공격을 해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주만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건 일반 역사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이승만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본이 망해야 독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누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누군가? 그쪽에 서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일전쟁을 1905년에 했으니까 이제 러시아 편에 붙으면은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싸워가지고 러시아 이기면 우리가 독립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러시아로 많이 갔어요. 그러나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동맹을 맺어버렸다고요. 그냥 뻥쳐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싸우게 되니까 독일 편에 쓰면은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기 있던 박용만이 독일 편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아무 러시아도 안 되고 독일 편도 안 되고 언젠가 미국하고 붙어야 일본이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일본 나쁜 나라니까 미국이 일본 믿지 말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움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 아시아가 해방될 수 있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견지명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승만이 일본 나쁜 나라라고 해도 미국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만 공격을 하니까 진짜 이 일본 나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941년 11월 말에 진주만 공격을 했는데 1942년 3.1절이 이 교포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 오기만 바랐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힘도 안 되는데 1941년 진주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여기에서 상해인 임시정부로 전보를 쳐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 몫을 찾으려면은 선전포고라도 해야 된다. 군대도 별로 없으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싸운다 선전포고가 있고 이승만도 장개석한테 우리가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일본하고 싸운다. 그런데 미국이 너희들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무슨 선전포고냐 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승만의 외교의 가장 큰 그 장점이자 강점은 이승만은 우리가 연합군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는데 연합군이 우리를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자로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펄하버 사건이 1941년 말에 이루어졌는데 11월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1942년 3월 달에요. 이승만 박사가 저기 워싱턴에서 아주 2차 필라델피아 대회가 1차고 2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우리 소망 있으니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1942년에 직접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유명한 누구의 미 국무성의 유명한 한국 담당 담당관이 있는데 와가지고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쓰기를 한국은 미국이 못한다. 신탁 통치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펄하버 사건이 사실은 일본과 미국과의 싸움이지만은 우리 교포들에게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이게 아주 희망찬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달랐습니까? 아니요, 덜레스는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여기 계시다가 이 진주만 사건 이후로 본토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승만 박사 그 전에 본토로 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1939년쯤인가 그러니까 저 건물을 마지막에 지어놓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 와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그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마운드리 감리교회라고 제페니스 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 워싱턴에서 나온 예, 거예요? 워싱턴에서 난 쓴 하와이에 있었어. 아니 워싱턴에 왔었습니다. 우리 조금 비켜줘야겠네.